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자, 서정국의 법대로 9월 16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단식이 오늘 그러면 며칠째죠. 이재명 단식이 그러니까는 17일째입니다. 17일째.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단식 종료와 그다음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거의 같은 그 로드맵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민주당은 또 오늘 오후에 비상이원총회를 한답니다. 비상이원총회를 해서 또 그런 이야기 하겠죠. 단식 중단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일단 현재 단식 언제까지 좀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재명이가 네. 검찰이 이제 소설을 신작 소설 쓰는데 네. 안 팔릴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주 했죠. 지금 이게 이재명의 단식 쇼가요. 네. 장사가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심 이게 없습니다. 거의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고요. 관심 없어요. 네.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은 네. 저게 또 구속 면하려고 네. 쇼 하네. 뻔한 쇼를 한다. 지금 이게 쇼라는 게 좀 이게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 이렇게 재미가 있잖아. 네, 네.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그대로 진행되니까 분명히 저 기간은 네. 구속 영장하고 이게 같이 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쯤 네. 병원에 입원한다. 네. 요거 우리 다 예상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100%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게 상황에. 무슨 감동이냐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신문 보고 저도 처음 알은 게요. 네. 네. 단식 기간. 예, 인간이요. 네. 오늘이 8일이 한계더라고. 오늘이 그러니까는 17일째입니다. 이재명 근데 17일째. 제가 옛날에 YS가 23일 했으니까 예, 예. 야, 이것도 가능한가 했더니 네. 기사를 이게 자세하게 그때 기사 났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YS도 8일이 한계였어요. 8일째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가서 이게 링거를 맞고 누워 있은 거죠. 링거 맞고. 네. 이거 단식 아니잖아요. 네. 8일. 8일 딱 한 개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도 그렇더라고. 네, DJ도. DJ가 이제 지방자치 하자고 네. 단식했잖아. 네. 그때도 이게 8일째. 네. 병원 가서 5일 데이스가 13일이지. 실제는 그랬죠. 이게 8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는 네. 다 알다시피 8일.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는 이제 병원 안 가고, 네, 그러니까 8일. 어쨌든 8일 만약에 병원에 갔으면 한교안 대표도 한 20일 이상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김성태 마찬가지. 김성태 8일. 네, 8일. 그 다음에 이정현 대표는 7일. 예, 7일. 7일. 예, 하루.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야. 제대로 단식을 하면은.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9월 12일 날 조사받으러 왔잖아. 그걸 뭐 13일째. 13일째 조사받으러 갔다니까? 네. 그러고 이게 나와서 서가지고 또 정부 비판하면서 이게 말도 잘하잖아.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17일이고요. 네. 아마 이제 주말까지 더 하겠지. 네. 그러면서 이게 주말쯤에가 입원 가버리면 네. 월요일에 영장 오잖아. 예. 딱 맞잖아. 그렇네요. 자기가. 아. 이런 게 단식 네. 쇼에 무슨 국민이 감동이 있고 예. 저는 일말의 동정도 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동정해서는 안 돼. 이 쇼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이게 원칙대로 영장 청구하고 네. 어떻게든 이렇게 구속시키는 네. 이렇게 가야 된다 봐요. 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저 단식이 끝으로 간다는 느낌이 저도 막 드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그 단식장 주변에서 뭐 흉기 난동 사건도 2번이나 막 있고 이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더 가면 또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영장을 빨리 쳐야지. 영장을 빨리 쳐야지 단식을 끝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일 날 영장 치는 걸 월요일 날 영장 치는 거는 지금 확실한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오전에도 이게 그 서초동 사무실에 있어서 예. 들렸다 왔는데 예. 지금 이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 검찰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긴장감도 있지만 검찰로서는 예. 조직의 운명을 건.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수원지검의 그 사건을요. 예. 중앙지검 보내고. 예, 보냈죠. 그다음에 그 수원의 검사들 있잖아. 예. 중앙에 파견 와야지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주말에 마지막 그게 공소장 있잖아요. 예. 구속영장. 예. 구속영장. 예. 이걸 이게 다듬고 예. 또 이제 그 설명하려면 한동훈 장관이 예. 그것도 요약 정리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뭐 전원 아마 해서 출근했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검찰도 긴장감이 상당히 감돌고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그 또 경호가 비상이에요. 그렇겠네. 예. 지금 이게 단식 현장에서만 지금 이게 두 건이죠. 예. 두 건 일어났습니다. 여자 50대의 그 개딸 있잖아. 예. 이 사람에게 치밀한 의도적인 범죄 같아. 예. 왜냐하면 이게 쪽가위를 미리 준비해 왔더라고. 쪽가위는 우리 판례가 흉기로 봅니다. 쪽가위가 뭐죠?
가위 있잖아, 가위. 아, 쪽가위. 예, 쪽가위. 예. 이게 그 흉기로 봐요. 찌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경 2명인데 한 명 손가락 5cm가 맞아요. 상처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됐죠. 예. 지금 여기 큽니다, 그거. 가위. 예. 조그만 가위. 예. 근데 그걸로 이게 그 흉기로 봐요, 판례가. 예. 지금 이게 그것도 소동 상해가 있었고요. 예, 지금 구속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70대 있잖아. 예. 이거는 뭐 딸은 아니지만. 커트컷.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혈서를 쓰겠다. 예. 이래가지고 이게 또 난동 부렸잖아요. 예. 근데 검찰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 하거나 예. 또 이제 그 앞으로 뭐 표결하고 이제 여러 개 할 때 개딸들이나 난동 안 부린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네. 예를 들어 이제 법원 앞으로 구속 실질 심사가 만약에 된다면 또 법원 앞으로 이게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회로 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러 가잖아. 예. 한동훈 장관도 이게 신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이게 올 수가 있죠. 자해행위를 하고 예. 칼로 찌르고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저는 빨리 이게 검사들 경호 문제 있잖아. 예. 검사들 예. 총장 포함해서 수사팀.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특히 국회 갔을 때. 예. 그다음에 이 법원 주위에 또 몰려들면 예. 이런 것도 이게 빨리 대비를 세워야 되고요. 국회도 이게 김 의장이 예. 이번에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그걸 했죠. 지금 예. 이게 그 민주주의 민의 전당 국회에서 이런 테러나 테러죠 뭐 이런 게 유감이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게 됐잖아요. 예. 저는 앞으로 이 김진표 의장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법원도 지금 경호 문제가 지금 비상이다. 지금 개딸들이 어떤 난동을 부릴지 모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폐악이 이게 보면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정기국회면 한 해 나라 살림 정리하고 다음 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 전부 다 그 하는 게 정기국회인데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했는데 그 전날 8월 31일부터 그 국회에서 단식을 한다고 있었고 지금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국회 의사일정도 그렇고 국회 안에 분위기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일단 그 어쨌든 뭐 구속이 되면은 일단 정리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나왔었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올 거고 그래서 미리 좀 내다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거 하잖아요. 그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재명 1차, 그 전에 노웅래 때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재명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휴대전화 영업사원과 비교해서 막 아주 허점을 짚었어요. 그 다음에 또 윤관석하고 이거 할 때는 여기 있는 20명 돈봉투 받은 사람들도 투표를 하는 게 정당한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짚었는데 이번에 뭐 짚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그 구속 설명을 하면 두 부분으로 되죠. 크게. 하나는 이제 그 범죄 혐의 있잖아. 이걸 이렇게 그 소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범죄 혐의에서 가장 이게 주가 되는 게 쌍방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쌍방울에 왜 그 중국 심양 있잖아요. 그때 북한의 송명철. 그다음에 이화영. 그리고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안부수가 있었죠. 네 명이 이제 막 술을 먹으면서. 그 다 영상이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러니까. 북한의 당국자 앞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대통령을 이게 누가 만들냐면 북한 놈. 그다음에 조폭. 조폭. 그다음에 뇌물 받은 부패 공무원. 이 자들이 대통령을 이재명 만들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북한이 만든 대통령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공개할 끝에 이게 아주 서먹힌 건이거든. 그렇죠.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처음 들었잖아. 동영상 있잖아. 아니 북한하고 조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와닿잖아. 조폭하고 와닿죠. 북한이 대통령 만들자. 그러면서 그때 이화영이는 뭐 우연히 심양 갔다가 공항에서 우연히 김성태 만나가 처음에는 그 현장 안 갔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뭐 선거 뭐이가 없었지. 저녁 자리만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있었죠. 다. 근데 공항에서부터 마중도 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연이라는 게 통합니까? 아니 이 민주당 이놈들요. 제가 이게 중요한 거 이재명 관련해서 우연히가 3번 나왔어요. 옛날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우리 박찬대 최고가
이우일이라고 이화영 친구 40년 만날 때 그 용인까지 가서 만나서 우연히 우연히 이화영 부인이 전화 걸려가 전화가 바꿔줬다. 우연히. 이게 우연히 확률이 너또볶음만 어렵죠. 그다음에 이번에 심양의 김성태가 이화영 우연히 만났다. 네. 그다음에 또 있잖아 김만배, 네. 신앙림씨 이게 15년도 안 보다가 우연히 전화가 만났다. 네. 이런 게 하나가 르또볶음보다 어려운 국민을 이런 속이는 게 거죠. 말이 안 되죠. 네, 국민 속이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쌍방울에서 그런 장면, 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문건이 있어요. 국정원. 아, 국정원 문건. 국정원 문건은요. 네, 네. 문재인 때 국정원이잖아. 네, 네. 문재인 때. 네. 그때 안부수 씨가 다 알거든. 네. 그때 왜 스마트팜 500만 불을 경기도 의회가 부결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에 김성애하고 네. 그다음에 송영철이가 난리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쌍방울이 500만 불을 대납해가 북한에 보냅니다. 예. 이런 게 보관 문건이 있다니까. 예. 국정원 직원하고 예. 이 정도면 이게 500만 불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걸로 이게 제시하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이. 예. 그쪽은. 예.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백현동 있잖아. 아, 백현동 건. 이게 또 저번 주에 재판 있었죠. 예. 김인섭이하고 정바울 예. 재판 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 뭘 했어요? 김인섭 씨는 2006년에 선대 본부장을 했죠.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 성남시장. 네, 떨어질 그때 본부장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연락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랬잖아. 얘기했죠. 예. 근데 이번에 정인이 나왔는데 도시계획팀장이 나왔어. 공무원. 예. 도시계획팀장. 나와가지고 그때 2014년에 네. 14년에 정진상이가 네. 자기를 룸살롱 술자리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인섭이 형 잘 봐줘. 김인섭 씨 잘 봐줘. 뭐 직접적으로 이걸 정언했다니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거죠. 예. 김인섭이하고 2006년에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 2014년이면 재선 때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정언이 놓잖아. 그러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 또 그걸 설명하겠지. 그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명하고 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구속 필요성은요. 바로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그렇지. 이거는 이제 뭐 도주려는 없다 치고 예. 뭐 지새끼 도망 어디 가겠어요. 예. 근데 도주는 없어도 없어도 계속 이화영의 말이 제가 정확하게 네. 법원 네.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5번 바뀌었어. 그렇죠. 예. 5번. 예. 보고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보고했다 안 했다 다시 보고. 그러니까 판사가 야 이화영이 말이 또 바뀔 거니까 너 증거 보류야. 예. 증거를 보류시키긴 그렇게 했다니까. 해버렸죠. 예. 맞잖아요. 예. 어때 또 그러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박찬대 천준호 비서실장과 예.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이를 회유하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부인을 회유해서 이화영의 입을 여러 번 바꾸게 만든 이거야말로 증거인멸의 핵심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시한 사람이 뭐 이재명일 거고. 그러니까 예. 결국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구속 사유잖아.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 네. 이걸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사법방해 행위죠. 예. 이걸 설명할 끝에요. 아주 이게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요. 네. 이제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그 외나무 다리 진검승부입니다. 아, 이재명하고. 그렇죠. 예. 이제 충분히 준비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되도록 예. 저 설명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일단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속 필요성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사법 방해를 막 했는데 이화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법 방해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구속되는 결정적인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메랑이 돼서.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이제 그 자살골을 합니다. 아, 우리 예. 방송 용어에서는 자살을 말을 못 쓰니까 자책골. 자책골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옛날에는 이게 자살골이 네, 하죠. 종교 방송할 때 다 자책골 했는데 요새는 자책골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재명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잖아. 예. 이게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그렇게 거예요. 됐네. 예. 자기 발등. 예. 그러니까 깨가 얕은 깨가 좀 얕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걸 보면 근데 문제는요. 이재명이는요. 이미 실질 심사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아, 영장 무슨 법원은 말이냐면 이게 포기하고. 국회에서 예. 쇼부 본다. 제가 이랬더니 앵커가 쇼부는 일본 말이다 해가지고 제가 승부로 빨리 바꿨지. 네. 와 이것이 정치다 해서 예. 이재명의 전략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원 가면 이제 불리합니다. 법원에 가면 불리하죠. 영장 지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법방해 사법 방해도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조서에다가 예. 1차 조서에다가 열람 서명 날인 간인 안 했잖아. 예. 아, 그랬네. 판사들이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는 수사 거부예요. 8시간 동안 조사 받아놓고 서명 거부를 해버리면 이건 업무방해. 검찰에 대한 업무방해네. 그 공무방해지 뭐 예, 어떻게 공무- 보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제가 많이 갔어요. 아, 예, 예. 저도 옛날에 한때 잘 나가는 변호사라가 영장 기각 제조기라 했는데 요즘은 이게 제가 방송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가면 이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수사기관이 부를 때마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 아, 수사에 일단 검찰 수사에 임했다. 성실하게. 이게 영장 실질심사 우리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야.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할 수가 없잖아.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습니다. 부를 때마다 내가 꼭 가고 성실하게 이제 이렇게 말 못하잖아. 이거는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야. 근데 왜 그래도 이게 그 서명날에 안 했냐? 제가 들어보니까 첫날에 다 중요한 거 다 물었대. 아, 첫날에. 두째 날은 물을 게 없었대. 둘째 날은 잠깐 갔다 왔을 때. 2시간. 그러니까 첫날에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이걸 자기 다 분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이게 서명날을 하면 또 이게 그 법원에 가잖아. 그러면 이게 이화영이도 보거든. 이화영이 보면 머리 완전히 이거 맞아. 제2의 유동규 됩니다. 유동규. 맞아. 이하영이 다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하영이 다 밀어버리고 만약에 돈 받아 뭔가 알았으면 내가 해임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안 찍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증거 능력으로는 서명해도 예. 나중에 그 증거로 채택 안 할 수 있거든. 자기 동의 안 하면. 법원에서. 예.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이하영이 안 해. 그렇죠. 이화영도 알고 또 이게 영장 때는 봅니다. 중요한 게 영장 서명한 보고 거는요. 있으면. 영장 판사는 모든 기록을 봅니다. 서명을 해버리면. 또 오늘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앞에 중요한 조서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서명 안 해가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서명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건 아무 내용이 없어. 댓글 내용 없고. 근데 둘째 날 간 거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거는 국회에서 씌워보자. 국회에서 승부해보자. 내가 이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되게 단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으로 이미 법원 가면 발부된다고 이제 생각이니까 법원 안 가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사를 협조 안 하고 거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성부를 보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탈진을 하는데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 탈진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설마 나를 이게 가결시키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든 생각이 그 김성태가 그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있는 데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저는 상당히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김승태가 왜 나를 위해서 그 돈을 800만 달러나 썼겠느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쓴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800만 달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결국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쌍방울하고 KH를 10대 그룹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매일 떠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쌍방울이 대기업으로 크는데 도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북 사업의 노다지가 되거든요. 돈 100억 써가지고 쌍방울이 10대 그룹 되면 몇 조 벌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성태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내가 이재명을 위해 써도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그다음 우리 날개 달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봐야죠. 뇌물이죠. 직접 돈을 받았으면 그냥 뇌물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우리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해서 막 대신 돈 내줬으니까 제3자 뇌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판례가 하나 있잖아. 제3자 뇌물은 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야 되거든. 그런데 좌파 패널들이 청탁이 뭐냐 이러잖아. 이게 우리 판례가요. 미래의 기대이익도 청탁이 된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미래의 기대이익. 미래의 기대이익.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쌍방울 날개 달고 10대 그룹으로 비약하잖아. 이 기대하고 돈 주는 거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찾아보세요. 미래의 기대이익. 이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저는 뭐 법리적으로는 이재명이 못 당하고 결국에 이재명이도 쌍방울이 제일 심각하다 느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결로 국회에서 부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미래 기대 이익이 왜 대통령이냐 하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그 쌈북 정상회담을 3번 했는데 그때 평양에 갔을 때 그 차기 대권 경쟁자인 박원순은 데려갔어요. 그렇죠. 박원순 데려가고 최문순 데려갔는데
가장 접경 지역이 가장 넓은 경기도 이재명은 패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재명이 싫어. 네, 이재명 싫어하니까 패싱해 버려서 그러니까는 대권 레이스에서 이제 그 문재인 포스트 문재인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그냥 방북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김성태가 대신 돈을 내주고 한 거예요. 북한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 기대 이익이죠. 자기 대통령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건데. 자, 이제 그 18일 월요일 날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2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면은 21일 보고하고 25일 표결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표결이 되면은 이 국회 표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번에 이거 우리 했잖아요. 예. 선배님은 이제 뭐 35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통과된다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국회 상황을 예상을 했고. 예, 저는 우리 25년 법조 경력으로 법원은 통과될 것 같은데. 법원 통과되는데. 근데 지금 법원 통과는 뭐 저는 지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에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 뭐 전문가죠. 왜? 아니, 제 생각을 좀 상황 변화가 있는 것도 일주일 동안. 평론을 10년 이상을 해왔었는데. 일주일 동안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제가 좀 불안한 게요. 조홍천이 있잖아. 조응천. 이자가 뭐 대구 성광고등 나왔어요. 박근혜 때 비서관 하다가 저리 넘어왔잖아. 남양주로. 조홍천이가 이게 뭐 살생부가 어쩌고 하더니 자기가 이게 단식에 이재명이 아레나로 갔더라고. 아레현. 이재명한테 가서 이게 넙죽 인사하면서 공천 좀 달라. 이러면 이게 내가 그 부결시켜 줄게.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 조홍천이. 대표적인 반 이재명 세력이잖아.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민이라고 오선 의원. 이분이 그러더라고. TV조선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자기 주위에 조금 이게 고민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대. 그렇잖아요. 저 비대위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안도 잘 안 보이고. 막상 예. 이재명이 구속되면 대안 있잖아. 이것도 이게 있고. 무엇보다 이게 이 사람들이 겁내는 게 일단은 이게 본선은 그 다음이고 공천이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옥중 공천에 대한 완전히 그게 두려움이 있더라고. 옥중 공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민주당이 당원을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당권을 유지하죠. 기소돼도. 그럼 이게 그래 통과돼가 구속됐다 치고. 근데 아직 당대표인데. 그럼 이게 공천장이 그래도 지기는 이재명 이름을 찍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공천 안 받으면 본선이고 나발이고 공천 안 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반 이재명 측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극격이 특히 또 개딸들도 막 난동 부리고 하니까 좀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이재명이가 또 쇼를 하니까 뭐 이게 좀 동정 여론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게 흔들리는 의원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 저는 상당히 가결을 장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아, 부결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건 느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천 의원이 지금 그렇게 개딸들한테 시달리면서도 그 라디오 방송에 나서 마지막까지 가니까 뭐 명단 작성하는 것 같은데 온 명단 그런데 내 그거 그 꼴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간 거는 일단 물론 뭐 저기 명단에 적히기 위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마지막이니까는 아마 단식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간 도의상 둘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인간 도의상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 분위기가 모아지는 게 짧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상 누각이긴 하지만은 좀 결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 말을 들어도 그렇고 결집되는 건 맞는데 자 그런데 저는 계속 이제 가면은 바로 표결 가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이 무기명이라서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영배가 그때 이야기했던 보이콧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진짜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그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완전 우롱이죠.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명투표잖아요. 나가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기명투표죠. 그런데 나가는 시점도 처음부터 나가버리면 아니 과반 출석이 안 되면 무산이잖아요. 무산이죠. 그럼 이게 다음 회기에 또 표결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죠. 그럼 이게 실익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 나가야 됩니까? 과반 출석했다는데 표결할 때 또 나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유효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표결에서 어차피 개표할 때 과반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적이용 가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반수 투표가 안 되니까는 투표가 이 무효가 그 되니까 무효되면 실익이 없지 않냐고. 다음 회기에 다음에 또 하니까. 또 해야 되죠. 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당장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당장은 막는데 제가 보기에 당장은 막죠. 예. 무산되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데다가 이게 국민의 그 비난 여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완전히 의회 쿠데타도 아니고 예.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왜 그 방안을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게 확실한 그 살생부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시도하면 돼. 한 번만. 살생부는 네, 한 번만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하면은 그 표결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는 부결을 시키든지 한 번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이 안건이 체포동의안 안건이 올립니다. 땅땅땅 했을 때 박강원 원내대표 지시로 나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쫙 나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이거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앉아서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박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나가면 색출이 안 되잖아요. 색출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홍천도 따라 나가고 뭐 김종민도 따라 나가고 그럼 다 김영계 똑같은 겁니다. 다 따라 나가면은 이거 봐라 우리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 비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다. 비명계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효과를 또 노리지 않을까도 싶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워낙 뭐 요즘 이게 예측 불허에 예. 꼼수들이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판단이 어려운데요. 예. 저는 이제 뭐 검찰도요. 또 카드는 있더라고. 저는 그래? 이제 주로 검사들하고 많이 만나거든요. 예, 예.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예. 몇 번씩. 예, 예. 검사들도 이게 그 부결됐을 때 또 대비가 있더라고. 뭐죠? 지금 이게 이번에는 이제 예. 저번에는 부결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했죠. 그렇죠.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FC. 예, 예. 이거는 이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불구속 기소를 안 한대. 그러면은 부결돼도. 기소를 안 하나요, 그럼? 아니죠. 들고 있다가 이게 또 합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쪼개기 후원금.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렇죠. 쪼개기 후원금 이거는 못 벗겨나가.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 KH 임원 이름이 내가 봐 다 알아. 박용철, 양성길 다 아는 사람이야 제가. 그렇죠. 근데 그걸 이재명이 모를 수 없잖아. 그럼 이게 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거는 확실하네. 요것도 이게 합치고. 예. 그다음에 이 법인카드 있잖아. 법인카드. 그것도 마무리 지고 합치고. 지금 정자동도 지금. 정자동도 있고. 예. 많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아직 끝안 났어요. 그럼요. 이걸 이렇게 합치가지고. 예. 근데 이게 비회기 중에 바로 치버리는 거죠. 회기가 12월 8일 끝나잖아. 예. 12월 9일까지인가 그렇죠. 예. 회기가. 네, 해결 끝.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 명분 있잖아. 수사 더 박차를 가해서 예. 뭐 몇 개 더 엎어서 네. 몇 개 더 포함해가지고 네. 그대로 이게 비회기 중에 치는 요걸 이게 그 윤관성 모델이랍니다. 윤관성. 윤관석 그래. 윤관석 이게 그때 방탄해가지고 예. 방탄해가지고 이게 그때 구속 부결됐잖아. 예. 근데 기소를 안 하고 예. 들고 있다가 갑자기 비회기 중에 2명 또 치잖아. 예. 그러니까 이성만은 기각되고 윤관석이 발부됐죠. 발부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절대 불구속 기소는 없다. 그대로 이게 비회기를 기다렸다가 예. 다른 것들 합쳐서 예. 또 이게 구속 바로 그냥 비회기 중에 치면 판사 앞에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회기 열 수는 없잖아. 예. 이게 검찰의 카드다. 저는 검찰도 이번에는 이게 절대 불구속 기소로 물러나지 않는다. 예. 이건 확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임시국회를 이렇게 상시 열기로 돼 있지만은 그 끝나고 나서 약간 텀이 있어요. 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번에는 3.1절에도 막 국회를 열어서 방탄을 계속 했는데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일단 뭐 그런 거는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음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만약에 회기 중이라도 그때는 정말 민주당이 부결 못 시켜요. 왜냐하면 총선이 점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이걸 부결시켜 버리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백현동과 대북송금, 그다음에 그 위정교사, 뭐 이런 거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만약에 이게 부결을 시켜도 갖고 있다가 여기다가 얹는다는 거죠. 그렇죠. 쪼개기 원금 얹고 정자동 얹고 법인카드 얹고
야,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 비회기 중에 예. 영장 청구하면 바로 판사가 심사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도 계속 그랬잖아. 우리 분열시키지 말고 예. 비회기 중에 청구해달라 그랬잖아. 예. 그걸 청구해주면 돼. 예. 비회기 중에. 그러면 이 판사가 바로 보잖아. 예. 근데 그때 가서 또 꼼수로 또 우리 회기 열자. 예.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비회기 중에 치달랬으니. 예.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라도 이게 플랜 B가 있는 거지. 이번에는 절대 뭐 국회 부결될 때에서 불구속으로 타협해서 예. 끝낸다 수사. 이건 아니다. 아. 이재명이는 꼭 구속시킨다. 예. 꼭 구속. 이거는 뭐 확고합니다. 검찰도 진화를 하네요. 아유. 하도 이재명이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 윤관석이 때도 그래가 청구에 구속시켰죠. 그러니까 검찰도 점점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점차 진화를 하는 이재명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다음 주 되면 이제 모든 결론이 좀 날 것 같은. 예, 지금 이게 아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설명할까 할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쌍방울일 때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북한하고 이재명 만들자 이야기했잖아요. 예. 거기 하나 더 설명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게 그 같은 해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그걸 설명할 것 같아요. 마닐라. 마닐라에서 그때 북한의 리호나미가 공작원이죠. 맞아. 리호나미가 이게 북한 가려면 헬리콥터도 띄우고 그 이야기. 벤처도 띄우고 이래가 500만 불이 필요한데 이래 깎아 300을 주잖아. 깎았죠. 그럼 여기 이재명 측에서는 뭐 야 그 김성태 방북하려고 돈 준 거 아니야? 이러잖아. 근데 김성태가 가는데 헬리콥터를 띄우고 무슨 헬기를 띄우고 벤처를 띄웁니까? 말도 안 되잖아. 예. 이재명이 정도 가야지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북한 아주 이게 생동감 있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 국민들께 쏙쏙 와닿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저는 어렵다. 이분이 조선 제일 검이면서 제가 조선 제일 혈하고 한동훈 장관 칭찬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진짜 저는 마지막 승부다. 이분이 이렇게 보이고 아까 저는 플랜 B는 뭐 다음이고 일단 이게 이번에 승부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뭐 플랜 A가 빨리 돼야지.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고 정기국회 의사 일정도 지금 이렇게 하면 국정감사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보면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원지검에 이제 이재명 간다고 국회의원들 한 30명 쭉 따라가고 국회는 비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플랜 A가 작동이 돼서 관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묵구호. 쏙지 말자 단식쇼. 구속하자 이재명. 이게 꼭 쏙지 말자 단식쇼. 단식쇼에 쏘면 안 돼요. 구속하자 이재명.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법치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정기국회라도 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매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는 이 단식 종료도 영장 청구도 임박한 이재명 사태, 단식 사태 그것을 한번 짚어봤고, 자 2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거의 지금 보면은 저는 사기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사기 정권. 왜 그러냐면은 선거농단 그것도 문재인 검찰이 다 눈 감았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통계 조작 이거 전부 다 그 사기거든요. 그래서 사기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태를 살펴보는데 2부에서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